네, 안녕하십니까. 깐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장 초반에는 강세를 띄우다가 이제 장 중반에 코스닥이 다시 그 2%대 하락까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데 마감 무렵에 다시금 반등이 나오면서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고가 대비해서 10% 이상의 하락을 만들고 직전 저점권대에서 반등을 했다 정도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이제 거래소 대형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여전히 중간 마디에서 중요 가격을 지켜주면서 반등을 했다 되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양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변곡 일수를 맞춰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방향을 어디로 잡아주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거래소 시장을 보게 되면 우선은 이제 2358포인트 중요 가격 중에 하나가 2360인데 그 가격대 근처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거래대금이 11조 6천억 거래대금이 증가가 나왔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거래대금이 10조에서 11조 이 사이에서 움직이던 부분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소폭 증가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양봉이 나타나면서 거래대금이 증가되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다만 규모 자체는 제한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종목별 업종별로 차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기관에서가 2,600억, 그중에서 금융투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약 2,200억 정도 유입되는 흐름 동일했습니다. 그다음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는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6천 계약이 넘는 매수세를 보여주다가 나중에 축소가 되었다가 다시금 소폭 매수를 늘리면서 결국 이제 매수로 끝나긴 했다. 이 정도가 되는 건데 누적 매수가 3천 계약 정도로 증가를 했다가 되고요. 베이시스는 보합권 전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의 강세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800포인트 초반 라인 때까지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나타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인들이 거래소 코스닥에서도 현물 수급을 좀 늘리는 부분 그러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소의 반등과 더불어서 같이 저가 매수가 유입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이제 10조 딱 맞춰놨다 정도 됐고 이제 824포인트 정도 회복을 했다 됩니다.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만기, 그러니까 9월달 만기 이후인데 9월 만기 이후로 우선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지가 된다 됩니다. 다만 매수세의 규모가 확대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실제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 자체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일부 IT라든지 종목군들 실적이 좋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산다가 되는 반면에 여전히 성장주라든지 그 외적인 쪽에 매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매수 자체가 1조대 정도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에서는 최근 들어서 2조 4천원까지 매도했던 부분이 이제 약 1조 8천원 정도로 축소가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만기 이후로 순매수로 어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 다음 선물인데 선물에서는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외국인들이 만기 이후로 선물 매도가 가장 많았을 때가 약 8천억 정도의 매도를 했었다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약 2,400 정도 순매수가 되었는데 현재 국내 증시가 3월달 이후로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과 선물에서 동반 매수가 유지된다라는 부분은 올해 처음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관점을 볼 때는 시장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보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국내 개별적인 수급이 문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3,320포인트 자리가 여전히 중요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같은 경우는 3,320포인트를 하이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어제 다시금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뭐 아주 특별한 이슈가 나타났다 이런 건 없었는데 이제 소비 관련된 쪽과 자동차, 가전 같은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강세가 나타났던 배경이 되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 전날에 소폭의 매도에서 다시금 소폭의 순매수로 바뀌었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상승과 하락이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장 초반에는 부양책에 대한 합의 기대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다가 장 마감 무렵까지 이 부분이 나타나지 못한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제성 물량이 출회되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금 기대치가 소폭 나타나면서 중립 정도로 끝났다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주에 대해서 독점금지법 이 부분은 앞전부터도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약세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업종에서는 원유 서비스라든지 운송, 여행, 호텔, 그다음에 금융, 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재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났다 되고 철강 같은 경우가 소폭의 하락을 했고 통신, 헬스케어도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수의 상승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다 그런다. 전체적으로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 되죠. 그래서 체감 자체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는 최근 들어서 다시금 30이란 근처까지 왔다. 이 부분은 동일하다가 될 것이고요. 근데 유가 같은 경우는 41%선으로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이제 1.28% 상승을 나타내면서 전일 미 증시보다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93 초반 다시금 내려왔고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에 1140원을 깨고 장 마감에도 결국은 소폭 아래에서 끝났는다. 마찬가지로 1139.5원 이렇게 내려왔다 보시면 되겠죠. 자,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이든이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시장에서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신흥 증시가 상대적인 강세가 앞전에 미증시에 흘러갔던 그 과거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머징 마켓 지수를 보게 되면 8월달과 9월달의 고가 라인대, 이 라인대를 앞전에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다만 이게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았다까지가 국내 MSCI 코리아 인덱스와 동일하다가 되는 건데 문제는 국내 증시는 이 흐름에서 현재는 약간은 벗어나 있다가 되는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신흥국 시장이라든지 미증시라든지 다른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가 그 자체적인 수급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만큼 빨리 해소를 하느냐 이 부분이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이제 낮아진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도 어제 1.1%라는 상승으로 마감했고 박스권 상단 자리 앞전에 돌파 지지를 받고 다시금 상승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 이후에 G테스트는 마무리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MSCI 코리아 인덱스 보도록 하죠. MSCI 코리아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 상승을 보여줬다가 되는데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단을 넘어갔었다가 내려왔다가 되죠. 그리고 나서 지지를 받았다 된 케이스인가 마찬가지로 상단 자리 위로 다시금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와 그리고 코리아 인덱스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단 자리를 돌파 지지 그리고 다시금 위쪽 방에다 무게를 실었다는 부분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볼 때도 어제까지는 국내 증시가 수급이라든 이런 쪽은 이머징 마켓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형태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되겠죠.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지수 자체는 상승 자체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와 대형주가 역시 중심이 되면서 반등이 좀 나타났다 되고 코스닥의 소폭의 강세, 중소형은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죠. 가장 강세를 띄었다. 항공과 해운 업종에서 강세를 띄었는데 실제로 항공 해운 업종에서는 글로비스가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끌고 올라간 그런 케이스였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의 충당금 설정을 했다라는 부분이 완성차 쪽에서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추가했지만 결국은 대부분 회복해서 마감이 된 반면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충당금 설정과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실적과 향후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상승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리고 IT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강세를 띄었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오히려 상승폭을 확대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IT 업종 강세를 이끌어갔다 됩니다. 반면에 시장에서 여전히 하락이 좀 더 이어졌다는 쪽이 제약, 유틸리티, 방어 소비재 이런 쪽에서 하락이 나타났는데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을 많이 했다는 부분에서 차익실은 좀 떨어졌다 될 것이고요. 제약 같은 경우는 성장 중심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장중에도 코스닥의 하락이 제약 바이오를 중심으로 나타났듯이 그 부분의 영향이 이어졌다 됩니다. 반면에 인터내셔널 게임 같은 경우는 또 반등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빅7이라고 얘기했던 쪽에서도 약간은 차별화가 소폭 나타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우선 외국인들이 3천억 가까운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이제 다시금 최근에 종가상에서 고가가 6만 1,000원이었었는데
그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산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되고요. 현대글로비스를 많이 샀었고 네이버 역시 매수가 들어왔죠. 삼성 SDI라든지 NC소프트도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빅7에서 네이버, 삼성 SDI, NC소프트 이런 쪽이 매수가 확대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적으로는 뭐 LG전자라는 그 나머지도 들어오겠지만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다가 되고요.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도를 했는데 하이닉스가 이제 인텔의 램드 관련된 쪽을 인수한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성장성이란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다만 일부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제 이제 변동이 좀 커졌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자동차에 대해서 매도가 좀 강하게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포스코라든지 세티론 헬스케어라든지 LG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은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온 반면에 그 외적인 종목 중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되겠죠. 자, 그다음에 기관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에서 역시 삼성전자를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를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대수규모의 총단금 설정이라는 부분에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지만 오히려 기관에서 이거를 매수의 기회로 삼았다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 역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서 NC소프트가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라든지 LG 화학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번 주가 특히 그런 케이스입니다. 기관에서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매수와 기관 매수가 좀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준다가 시장에서 하나의 수급에서 받침대가 되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도를 보면 매도에서는 이제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매도를 했다. 그러니까 외국이라도 엇갈린 그런 흐름입니다. 단기적인 상승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에서 차익이 강하게 떨어졌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 상장한 날 상한가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빅히트에 대해서가 매도가 이어진다 되겠죠. 그다음에 카카오 역시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세티론 헬스케어 이런 쪽에 대해서 매도를 했고 하이닉스는 소폭의 매도 정도가 나타났다 됩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밑에가 이제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는 상승 상가 패턴 만들어 놓은 그런 케이스 동일하다는데 삼성전자가 가장 매물이 많았던 자리는 사실 63,300원에서 500원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그 매물은 소화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거래량 없이 내려왔다. 어제 같은 거래량 증가되면서 종가상으로는 최근에 고가 라인대를 올라왔다 되죠.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시장에서 받쳐준다 이렇게 될 경우가 외국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역시 신흥지수라든지 MSCI 코리아 인덱스 여기서 특히나 영향을 많이 미친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직전의 고가 라인 때 여기를 넘어가는 거는 결국 시간상의 문제다 정도 이렇게 보는 관점이 동일하다 됩니다. 우선 실적 발표를 했고 연말에 특별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형성돼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인텔에서의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는 부분이 결국 삼성전자가 더 확고한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61,000원에서 62,500원이라는 앞전 연초의 고가 매물대 여기를 이제 얼만큼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거래소 쪽에서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거래 대금의 증가가 나오고 이러려면 시장에서 확연하게 돋보이는 중심 종목군이 필요하다고 된다. 현재는 삼성전자가 그 역할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트론 다운 보도록 하죠. 세트론은 시장에서 지금 반대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되죠. 왜 국내 증시가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MSCI 코리아 인덱스하고는 달리 왜 돌파를 못했으며 왜 시장에서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성장주에 대한 과도한 쏠림이 나타났다라는 부분과 지금 시장에서의 성격 자체가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실적이란 부분이 있는다. 실적이란 부분에서 성장주가 프리미엄을 그동안 워낙에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실적을 앞두고 경계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되죠. 그래서 성장주들이 그동안 앞서 많이 움직였던 쪽에서가 차익 실현과 조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수의 상승을 억누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현재 강세를 띄는 쪽에서 강세 그리고 단기적으로 성장주 중심의 하락이 컸던 쪽에서가 기술적 반등이 필요하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세트류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에 딱 50% 정도의
조정을 받는 가격대가 24만 원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세트리온 같은 경우는 단기 낙폭이 크게 떨어졌다 되겠죠. 그러니까 고가 대비해서 지금 한 25에서 27% 정도 빠져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술적 반등의 영역에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는 약 28만 원 전후까지가 열린다가 되는 그런 케이스다. 이 자리까지가 약 10%가 좀 넘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세트론을 중심으로 한 성장주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가 될 겁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시장에서 종합주가 지수를 설명해 드릴 때 사실 2평은 될 수 있으면 뺍니다. 왜 2평을 빼냐면은 2평은 사실 저는 방향 정도만 체크한다. 그리고 쌍바닥이냐 쌍봉이냐 이 정도만 체크한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2평에 대해서는 이격이 과다하게 벌어졌느냐 이 정도만 체크하는다. 실제로 2평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2평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5일선과 21선, 61선 다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밀집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냐 이 부분이 되는데 이평선 자체가 밀집된 상태에서 위쪽으로 간다면 이평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시장에서 방향이 위로 열린다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밑으로 떨어진다 되면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이격이 벌어지면서 마차 하락을 더 나타낸다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합주가 지수가 중간 마디 때는 회복을 했다가 어저께 시장인데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위쪽에 무게가 실리냐가 거래 대금의 증가가 나타났느냐 이런 식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스피 같은 경우가 거래 대금이 어제 소폭의 증가가 나타났다 정도 된다. 실제로 앞전에 이 매물을 만들었던 쪽 이쪽이 대형보다는 중소형을 중심으로 만들었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았다고 매물 수와도 어느 정도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제 44일간의 상승, 44일간의 조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늘 위쪽 방향을 만들어 주느냐 중요하고 여기를 만들어 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5일선 쌍바닥형이다라는 부분이 형성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가 직전에 바로 고가는 넘어가는 형태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형지수 보도록 하죠. 대형지수는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케이스이긴 한데 차이가 있다면 종합주가지수는 박스권인 반면에 대형지수는 채널 패턴이다라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 마디대를 역시 지켜준 흐름은 동일하게 나타났었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5일선과 21선, 61선 마찬가지로 강하게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대형지수 같은 경우가 종합주가지수보다는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게 지금 현재의 시장 트렌드입니다.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현재 앞전에 떨어지던 거래 하락 추세를 넘어간 그림을 보여줬다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대에서 윗자리를 넘어가면 이번에 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은 역시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 대선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물론 이번 주 TV 토론에서의 결과도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TV 토론 결과 이후에 추가적으로 바이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다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바이든에 대한 기대치가 대선 전에 형성될 수가 있다.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평 자체가 지금 벌어지는 케이스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일선과 21선, 61선이 비슷하게 맞물린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는 방향 자체가 아래쪽에 무게가 실려있는 그런 구조는 동일하다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하락을 크게 나타냈다 이런 부분에서 직전에 저점 자리대 우선은 지지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관건은 거래량 자체가 거래 대금 자체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야지 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코스닥 같은 경우 기술적 반등의 영역 정도로만 생각을 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835에서 840 이 라인대가 중심가게 된다. 이 자리대를 회복하는 관점이 먼저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되고요. 그 올라간다 할 때마다 이평 자체가 다 저항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저항 인식 소화 이런 과정이 길게 이어질 수 있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스닥 같은 경우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선은 기술적 반등이가 어느 정도 이 구간대에서 비중 축소를 할 수 있으면 한 달 정도 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략 보도록 하죠. 이건 뭐 변동이 없으니까 거의 동일하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다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어차피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망하고 우선은 나중에 보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하고 산다 나쁜 관점 아닙니다. 다만 이게 모든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다 제거됐을 때는 이미 주가가 상당히 위에 있다는 부분을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기다리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수가 충분히 내려왔을 때 쌀 때 사겠다라는 생각도 하시는데
그때 내려간다 했을 때 과연 싸 보일 거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이미 지수 자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예전에 1000포인트대, 2000포인트 이하, 2100포인트 이런 자리는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고 나중에 지수가 2500이 넘어가건 2600이 넘어가건 나중에 내년, 내후년에 3000이 넘어가는 일이 생기더라도 시장이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리스크 없이 매수할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나는 손실을 안 보고 수익을 최대한 볼 거다라는 생각을 사실 현재 그 앞전부터는 이미 버리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갖고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국내 증시에서는 성장주와 경기민감 대형 가치주 차별화가 이어진다. 이 부분 변동이 없겠죠. 다만 성장주 쪽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어느 정도 들어왔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닝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실적 발표했겠죠. 종합주가 지수로 봤을 때는 2338에서 2352포인트 이 자리를 지지하고 회복하는 게 중요했다가 됐으면 이제는 올라왔으니까 안착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것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에서 810포인트는 우선 지지가 되었다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835포인트 이 가격대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회복해 주느냐 역시 중요하다가 되겠죠. 여전히 신용은 많고 신용이 축소가 되고는 있는데 이 역시도 시장에서 여전히 개인들 같은 경우는 불안 심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될 겁니다. 반도체 중심 IT 이쪽은 여전히 변동이 없고요. 배당 관련해서는 은행주 비슷하고 자동차 쪽에서는 부품이 완성차보다 좀 더 좋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완성차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현대차가 실적 발표하면서 실제로 충당금을 설정 안 했다면 실적이 정말 좋았느냐라는 부분을 따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납폭과대 대형 경기 민감은 요즘 움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통이라든지 뭐 내수 소비부터 해가지고 그 외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철강, 조선, 건설, 항공형 여기에 대한 관점 동일하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이제 한 주의 딱 중간이자 오늘이 이제 시장에서 변곡이 들어온 날이긴 한데 시장에서 오늘 만일 상승이 나온다 했을 때는 거래 대금이 실리는 상승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